포드콜진 선수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선수였었죠. 사실 뭐 저도 이제 스카 시절부터 이 선수를 많이 지켜봤지만 이 약간의 토탈 패키지 유형의 같은 선수의 유형으로서 NHL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위 레벨에서도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상을 여러 번 당하면서 이제 좀 결국은 새로운 출발하는 느낌으로 에드먼턴으로 이적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됐죠. 물론 이제 뭐 선수가 트레이드를 요청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밴쿠버에서 너무 이제 부상도 많고 자리도 못 잡고 이런 그림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포드콜진이 그죠? 에드먼턴으로 갔는데 에드먼턴에서는 뭐 괜찮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계약 상세는 3년 계약이고 885만 달러, 연평균 295만 달러이기 때문에 지난 계약보다는 확실히 이제 상승을 한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100만 달러 안 되는 수준의 계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배 가까이. 뭐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익숙하시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셀러리 캡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이 선수 계약 규모 자체는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도 이제 포드콜진 선수도 한 300만 달러 정도로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한 900만 달러 받는다.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항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트레이드 거부권, 뭐 트레이드 그다음에 이동 거부권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이제 그런 느낌에서 깔끔한 그냥 3년 계약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고 뭐 이제 뭐 상황이 안 되면 이제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 시절의 경기력을 작년에 어느 정도 재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었죠. 사실 신인 시즌에도 포드콜진이 경기력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79경기에서 14골 12어시스트 기록하고 슈팅 성공률도 12.2% 이제 이렇게 준수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난 시즌에 요 느낌이 뭐 100% 재현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재현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득점력은 좀 부족했지만 전체 포인트를 뽑아내는 그림에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어느 정도는 근처에 가는. 왜냐면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기도 출장을 하지 못했었고요. 제대로 이제 NHL 레벨에서 자리를 거의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뭐 KHL 시절부터 굉장히 이제 종횡무진 뛰면서 활동량도 많고 체킹 게임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소문이 많이 났었지만은 히트 같은 부분, 피지컬 활용도 이거 이제 몸을 더 아끼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빈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79경기에서 84개 히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 211개, 거의 한 2.5배 이상 상승을 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피지컬 활용도 이런 부분이 이제 훨씬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최소한 지금 3, 4라인 정도의 기대, 그 이상도 지금 활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드먼턴은 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비슷한 계약으로는 올리비에 같은 선수들도 사실은 거의 한 300만 달러 가까이 받는 그런 느낌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실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윙어진이 약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뭐 로스터 프리뷰 때도 좀 풀었던 내용이지만 올해 이제 활약이 중요한 자원 중에 한 명이죠. 사실 뭐 아이작 하워드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포드콜진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네에 비해서 윙어진이 약해졌고요. 일단 오프 시즌에 이탈한 자원들이 결국은 뭐 이벤더 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냐 코리 페리라든가 이런 이제 뭐 베테랑 이제 스코어링 윙어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3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코너 브라운 같은 선수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네에 비해서 윙어진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포드콜진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드라이자이트리 선수와 호흡이 좋았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뭐 로스터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아르비드손, 드라이자이트리, 포드콜진 요 라인이 기대 득점값도 팀에서 세 번째로 높고 실제로 이제 11골도 이제 5대5 상황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득점을 한 거였고요. SAT 같은 경우에도 58.4%.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슈팅 시도를 한 거랑 상대방의 슈팅 허용한 거를 이렇게 비례를 때려 보면은 58.4%로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대5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그냥 이제 결과값만 잘 나온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슈팅 창출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운영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드콜진 선수의 또 하나의 강점은 스피드입니다.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톱 스피드가 37km에 육박을 하면서 상위 16%고요. 그리고 이제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도 187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상위 7%였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스피드 툴 자체가 결국은 자리 잡는다라는 부분의 강점은 뭐냐면요. 이 라인에서 스피드 경쟁력이 결국은 보강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왜냐면 작년에도 이 선수가 있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도 제 생각에는 드라이자이트를 포드콜진 카파넨을 쓰는 그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시즌을 가봐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세 선수 모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들입니다. 드라이자이틀도 37km 이상 나오면서 상위 8%, 그리고 32km 가속 같은 경우 상위 5%, 그리고 카파넨 선수 같은 경우에도 37.16km, 그리고 상위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뭐 110, 상위 27%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라인에서 스피드 경쟁력이 좋았다라는 거. 사실 아르비드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은 스피드 툴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스피드 툴이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죠.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이 라인에서 어쨌든 스피드 경쟁력이 유지 혹은 보강됐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나 큰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제법 큰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확정을 할 수는 없는데, 에드먼턴이 어쨌든 지금 이제 누구냐, 드라이자이트를,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포드콜진이 드라이자이트를 라인메이트로서도 활약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옵션으로서의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서, 예를 들면 뭐 500만 달러, 600만 달러 그렇게 드린 부분이 아니라서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좀 지켜볼 게 결국 내년에 계약 만료되는 자원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지금 에드먼턴이 스키너, 피커드, 골리 2명 다 내년 계약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에크홀름, 월먼, 클러크, 스태처. 뭐 월먼이랑 지금 뭐 재계약 이야기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요 4명의 선수랑도 계약이 만료. 그리고 이제 맥데이비드 지금 뭐 여전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헨리크, 카파넨, 토마스 크러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맥데이비드가 에드먼턴을 떠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또 모르니까. 일단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또 전력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좀 더 구축이 되고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포드콜지는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더 계약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큰 로스터의 그런 이제 틀을 잡으면서 결국 이제 요소요소의 보강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사실 이제 프레드릭 선수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포드콜진 선수랑 결국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요소별로 윙어로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이먼 선수도 지금 11월 초까지 결장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포드콜진이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올해도 포드콜진이 이제 이런 좀 신인 시절에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을 좀 재현하면서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좀 아쉬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에드먼턴이 원하는 정말 요소별로 활약을 해줘야 되는 그 윙어 자원의 한 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내년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